강진군 공무직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조만간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강진군과 노조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임금 협상은 숨겨뒀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본 청사 뒤에 별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청사가 여러 곳으로 분산됐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청사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원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도 전남으로 불릴 만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입니다. 농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오는 31일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공무직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강진군의 입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금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강진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강진군은 공무직 노동조합의 요구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군의 재정 자립도는 5.90%로 21등 수준인데 강진군이 제시한 임금 수준은 기본금 기준 139만 5,800원으로 전라남도에서 8번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남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8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5개 시를 제외하고 4위 수준이 됩니다. 이런 안을 제시해도 이렇게 기본급 체계를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종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현재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걷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 2명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자료에는 18호봉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정위원회에는 15호봉을 제시했다며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속 가상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시급을 이유로 모든 공무직 직원들에게 임금 보전 수당만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와야 되는데 서로 그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교섭장에서 교섭을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이 다음 교섭에서 다시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결렬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군청은 교섭에 의지가 없거나 저희 공무직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강진군 공무직 278명 가운데 행정보조와 환경미화, 도로보수 등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모두 156명. 공무직 노조는 오는 31일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금 협상 체결이 원만히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본 청사 뒤에 별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있는 본 청사가 좁아서 청사가 7곳으로 분산돼 각종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청사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사가 비좁아서 각 실과가 7곳으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청입니다. 시청 본청에는 전체 실과의 절반 정도가 자리해 있고 남은 실과들은 옛 보건소 건물과 진남체육관, 망마경기장 등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 운영되다 보니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가더라도 담당 실과가 본청이 없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있어야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면 민원 관계도 있지만 통합청사를 만든 것이 여수시로서는 합당하죠.
실과 공무원들도 시장 결제 한 건을 받으려고 본청까지 출장을 다녀야 해서 업무 동선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본청에서 가장 먼 진남체육관의 경우 차량으로 20분 넘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청 본청 뒤쪽에 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 뒤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건물을 지어서 모든 실과를 한데 모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진 상태로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설계와 시공에 들어가겠다는 보관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도 나중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계속 그 미래 발전상을 보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청사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수동의 3청사 주변 상가 상인들은 이미 여소동의 2청사가 이전해서 매출 감소 피해를 봤다며 신청사를 지으려면 빈 청사의 사후 활용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3청사까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더 많이 죽고 좀 이렇게 빈 상가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네요. 시민들의 불평과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여수시 청사 문제. 별관을 신축해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섬세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 가운데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내년 7월 1일자로 지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전남의 경우 151개소 28.3제곱킬로미터가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실효 대상 공원 부지 토지 매입 시 총 보상비만도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 대상 공원 중 상당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일몰 위기에 처해 있는 공원 토지 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도 전남으로 불릴 정도로 전라남도는 농업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계획을 김성일 전남 농업기술원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1962년도에 개원한 이래 그동안 1970년대는 우리 주곡인 쌀 작업에 앞장서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농업의 과학화, 과학영농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최근에 지구 온난화라든가 예. 이런 기후 변화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른 대응책들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기후에 적응된 이런 품종들을 개발해서 보급했을 때 농사를 잘 지었지만 점차적으로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재배되지 않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인 것들과 특징을 파악해서 농가에게 적절한 시기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작부 체계를 좀 바꿔서 기후에 좀 맞게끔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사실 예. 스마트팜이라든가 예. 이런 기술력들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농업을 통한 4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농촌에 거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럼 일손을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들, ICT를 이용해서 농사일선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온실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환경 조절이라든가 양분 조절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면
가능할 수 있던 그런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야외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방지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생육 상태나 병해충 상태를 이렇게 수집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이렇게 기술력이 좀 집약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예, 앞으로 계속 진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런 집약된 기술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농산물에 대한 예. 경쟁력도 분명히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좀 개발해서 또 이제 농가들이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6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온물로만 이렇게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는 좀 가공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발전 방향들 속에서는 분명히 인력 문제도 한번 좀 예.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또 우리 전남이 고령화로 예.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청년 인구들이 많이 예. 부족한 상황인데요. 예. 이런 그 청년 농업인들, 뭐 예. 귀농귀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예. 어떤 방안들로 좀 우리 전남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좀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 부모님들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을 갖다 그 승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단순히 부모 세대에 했던 그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접목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눈에 영양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쌀눈만 이렇게 떼가지고 뭐 몇 억대 이렇게 그 소득 올리는 친구도 있고요. SNS 상에서 서로 이렇게 공유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야, 그러면 나도 농업을 통해서 좀 내가 내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우리에게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매년 한 20-30명씩 그 아이디어를 경진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청년들이 예. 우리 전남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들을 좀 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와 연관돼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저희가 또 오늘 10월에 국제농업박람회가 예. 또 열리는데 예. 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예, 이번 올해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우리 농업기술원 일대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4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열리고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농업의 가장 최첨단 기술부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소개하고 수출도 이제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수출까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기술원이 분명 중심이 되겠지만 이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비전이나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우리 농업기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 이제 그저 이제 생명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까지 누리는 게 우리 모두의 그 어떤 꿈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우리 농산물이 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농산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육체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만들어가야 우리 전남의 농업인들도 행복해질 것이고 그 농산물 먹는 소비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농업인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전남에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많이 먹어주시면 우리가 더 미래의 밝은 어떤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농업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농도 전남에서 말 그대로 농업을 기반한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 농도 전남을 좀 떠나서 뭐 세계적으로 좀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시가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여수시는 국제행사 경험이 많은 플레이스랩과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는 8개월 동안 선박람회 기본틀을 만들 예정이며 연말쯤 최종 용역 결과물이 완성되면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를 거쳐 2021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오는 2026년 내 외국인 21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달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세계 박람회장 민간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세계박람회장 민간 매각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박람회장이 매각되면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유산과 정신에 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과도 배치된다며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실버주택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진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공공실버주택 사업 기공식을 갖고 1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실버복지관을 갖춘 실버타운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실버복지관은 교육실과 대강당, 노래연습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10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기존 1km 이상에서 2km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비롯해 안건 29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또한 이외 추가 경정 예산은 한류 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1조 3천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는 시청 안전총괄과나 순천경찰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가공 창업을 위한 기본 지식부터 식품위생 등이 교육됩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자가 생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며 가공 창업에 관심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금산면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편익 비용을 재분석해 해당 사업을 적정 규모로 변경하고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은 다른 농업 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정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은 저수시설이 열악해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금산면 석정리의 농업용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0일부터 6박 7일 동안 예비 귀농귀촌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과 마케팅 전략, 현장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진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5년 새 4천여 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다음 달 28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자산을 조사해 공모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완도군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사업 계획과 프로그램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54곳의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개장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해수욕장은 목포와 여수, 고흥과 장흥, 완도 등 12개 시군 54곳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0여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요원 427명을 배치한 뒤 인명구조선 한 척과 구명보트 43대, 수상 오토바이 21대 등 안전장비를 확보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수질조사와 화장실, 음수대, 샤워장 정비 등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영화 시민 노무현 무비토크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메가박스 순천 덕암점에서 열리는 이번 무비토크에서는 영화 시민 노무현 관람 후 감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 시민 노무현은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여생을 보낸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기록한 휴면 다큐멘터리입니다. 시민 노무현 무비토크는 전남 영상위원회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강용욱 씨가 전남 진도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습니다. 강용욱 씨는 반려견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희망 메시지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반려견 전문직을 갖게 된 동기와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강 씨의 특강은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진도에 사는 청년과 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영암 용왕 1단지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용왕 1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일 신나는 예술여행을 주제로 창작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팀 유니파이를 초청해 동서양의 음악을 접목한 창작곡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6월 7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광양시가 똑같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광양시 거주 청년입니다. 광양시가 2019 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 모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댄스팀의 공연과 전통의상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각국의 음식을 서로 나누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완도군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복일 윤선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완도군 복일도 청별리 무량장과 윤선도 원림 일대에서 복일도 세원정 걷기와 오행시 짓기, 천연 비늘 만들기와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14개 마을에서 참여하는 체육 행사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OX 퀴즈와 팔도 사투리 대회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다시 때이른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낮에는 여름처럼 덥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얇은 거도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의 기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소매 옷차림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맑은 하늘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